자, 바로 만나보죠.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맞죠? 네, 예. 제가 맨날 실수해가지고 전 정무비서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지난- 박수가 많이 들리네요. 네,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예. 아, 자,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한 2달 됐나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자주 불러주세요. 먼저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네. 할 수 있는 기회 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오마이TV 카메라에 보시면 시청자 됩니다. 여러분, 저 김병욱입니다. 네. 판교 IC 앞에서 아침 출근 인사하다가 아, 급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직원이 예. 마포에 있는 건물도 하나 있죠. 아, 저 서교동에 예, 서교동 사무실이 그쪽 있는데? 갔다가 아이고. 턴을 해서 조금 급하게 왔습니다. 급하게 오셨군요.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우리 네. 박정우의 핫스팟. 네. 과거도 많이 네. 사랑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뜨거운 가슴으로 네. 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병욱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성남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그럼 제가 호칭을 예비후보 아니면은 뭐 전 비서관 편하게 부르십시오. 편하게. 자, 그러니까 이 정무비서관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네. 성남시장 이 도전을 하고 계신데 네. 일단은 성남시장 이 선거에 도전하게 된 그 이유, 그 출마의 변 이게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가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자부심을 뿜뿜 갖고 있는 네.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신상진 국민의힘 시장이 과연 우리 성남시의 자부심을 제대로 잘 채우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이재명 지우기에 급급하고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쌓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전시행정 또 현수막 행정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드러내기식 행정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남시가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도시의 모습 속에서 글로벌 경제에서도 네.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성남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과와 과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잘 배분되고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덧 지난 4년간 그 성남시의 가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성남 성공 시대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서 정말 성남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표준 도시, 모범 도시, 네.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과감하게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고 곧 할 예정입니다. 아, 출마 선언은 안 하셨고 곧 할 네. 예정이고. 그러니까 참 상징적인 곳이에요, 성남시. 정말 부담도 곳이. 되고 예.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선거운동하면서도 새기고 있고요. 네. 시민들도 정말 성남이 대한민국의 어떤 존재인지를 김병욱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사 이런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제 슬로건을 네. 대한민국 경제 수도 성남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도 성남. 예. 그래요. 그리고 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0년, 2014년 성남시장 초재선 당선 때 선거 사무실 썼던 곳을 선거 사무실 구하셨다고요. 오, 이거 맞습니다. 명당을 구하셨네요.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재명 시장이 가졌던 생각을 물론 저 김병욱이가 100% 따라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시대도 변했고 네. 더 나은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성남시장 8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 네.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로서만 아니라 과연 무엇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재선 네. 당선 시절에 썼던 사무실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하. 가장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예.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싶어서 사무실을 구하러 다녔는데 네. 제가 직접 구한 건 아니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다녔는데 예. 그 관리소장 하는 말이 꼭 당선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실은 당선된 사람만 썼던 사무실이라서
이 사무실 들어와서 낙선되면 자기의 전통이 깨진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네요. 이 그러면서 자리가 들어오셔서 꼭 당선돼야 된다. 예. 네. 그래서 그분도 확인해 봤겠죠. 김병욱이가 당선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려 2개층이나. 사진 같은 거 안 보여줍니까? 사진 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 사무실이네요. 네, 이 사무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3면을 제가 이제 사진도 현수막으로 보이고. 꾸몄는데요. 예. 좀 더 넓게 또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참 상징적인 또 이제 사무실 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출판 기념회도 정말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정말 발 디딜 제가 틈이 없었다. 그날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2월 7일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정말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정말 생각도 못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언론 보도는 5천 명이라고 보도한 보도도 있었고 9천 명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도 네.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현역 의원들이 현장에 오신 분만 40명, 뭐 영상 축사 이런 거 말고요. 40분이 찾아주셔서 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 제가 사실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속에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분당이라는 어려운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했지만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각오를 다지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한 2시간 반 이상 사진을 찍었는데도 네. 다 사진도 못 찍고 사인을 한 번도 못 해줬어요. 사진 찍는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자 사인회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제가 뭐 셀럽 정치인도 아니고 대선 후보도 아니잖아요. 하도 이제 문자가 많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교에다가 또 선거 사무실에서 사인하는 거는 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좀 분위기도 있고 카페 분위기와 좀 판교의 혁신 분위기가 있는 네. 판교에서 저자 사인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네. 네. 출판 기념회에서 저자 사인회까지 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 그렇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도시에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그날도 한 500여 분이 와주셔갖고 예. 또 성황리에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한 24년 정치를 해왔는데 네. 저의 진심과 저의 마음을 시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이 그러한 기대와 응원에 저 김병욱이가 반드시 성남시장 승리로 보답해야 될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 어려운 이제 분당을 해서 참 분당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재선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곳에서 재선을 해가지고 그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요. 예.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김 의원이 분당에서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초선 때도 했고 예. 재선 당선됐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 어려운- 대통령이 선거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네. 민주주의는 선거로 국민의 뜻이 드러나는 거다. 그렇죠. 선거가 어떤 결론을 맺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어려운 분당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갑 지역위원장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었나요? 제가 분당을 지역위원장, 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갑 지역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의 정치적 정서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을에서 당선되다 보니까 정말 기쁘셨겠네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고 음. 그것이 김병욱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네. 예, 그런 아. 응원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억이 나고 지금 딱 떠오르신 거예요. 이번에 성남시장 이제 출마. 사실은 뭐 출마 얘기보다는 정무비서관 그 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오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말한 거는 이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고생했다 뭐 이렇게 예. 덕담도 좀 해주시고. 저기 아까 그 현수막 네. 사진 보시면은 예.
이게 손이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손을 좀 높이 드시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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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잘될 거야. 끝. 이제 그 장 이제 응원의 말씀을. 네, 저기 보시면 왼쪽 손이 화이팅, 좀 올라가 화이팅, 있죠. 화이팅. 예. 아주 그냥 그렇네요. 손이 왼쪽 손이 좀, 올라가 좀, 있다. 좀 다를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큰일 해보고, 납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네. 사실 흔히 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그룹 원조 7인의 멤버다.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잖아요. 예, 뭐 7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명명한 게 아니고 언론들이 언론에서. 명명을 해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오는 과정에서 네. 여의도 내에 지원 그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네. 여의도 진입을 위해서 이제 도와줬던 어원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7명이 된 거죠. 그것을 어느 기자, 어느 언론사가 네이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이 럭키 세븐 7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성호 선배님, 김영진, 저 문진석, 이번에 당 대변인 된 남국이, 김남국, 그다음에 전 비서관. 임종성, 이규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해 오던. 그렇죠. 그분들이 뭐 역사적으로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장 선거 2번, 도지사 선거 1번, 대선 3번. 그 긴 시간을 쭉 긴 시간을 같이 했고요. 정성호 선배, 저 네. 김영진 정도는 쭉 같이 해왔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어떻게 보면은 김병욱 이제 비서관의 전 비서관의 행보를 또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열심히 보니까 뭐 이제 야당에서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김인호 전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에 김병욱 전 비서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뭐 음모론 이런 걸 제기를 했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정말 황당하죠. 황당하다. 예, 저는 예.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는 뭐 공세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분이 제시하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사고 난 지점과 김병욱이가 사는 동네가 비슷하다. 분당. 예. 그 김인호 청장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역이 신기사거리란 예, 신기사거리. 분당의 지역이고 신기사거리 건너편이 제가 사는 마을 아파트예요. 그거 말고 가깝네요. 가까운데 가깝다는 이유로 제가 음주운전하고 관련을 있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허위 사실, 뭐 명예훼손, 뭐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건데. 제가 그날 그 알리바이가 예. 개인적인 일정을 아마 소화하고 있었으면 더 아마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김태년 의원이 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수정구 당원협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누가 보더라도 이미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 있는 거고 사진 혹시 있나요? 이거 참 그렇네요. 한번 저희가 찾아보면은 네, 보여드리고 하고. 수정구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고요. 그 행사가 뭐였냐 그러면 안진걸 소장하고 이강수 경제 전문가가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제목으로 당원 교육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시간에는 제가 뒤풀이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타임이었어요. 아마 시간 10시 넘은 뭐 그 시각이었던 건 제가 기억하는데 10시 그렇죠? 45분인가 50분인가. 그 사진도 그게 아마 술 먹는 사진이라서 좀 안 나올 수 그렇긴 있겠지만 하지만 뒤풀이 자리. 뒤풀이 자리인데 그 하단에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10시 47분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인호 전 청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그렇죠. 제 기억으로 뭐 그분이 전혀 거기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김병욱 전 비서관이 뭐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사고다 이런 얘기 없어요? 사과라든지 해명의 얘기가 없고요. 지금 합니까, 실무적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못. 저는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봐요. 정책과 실력으로 선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이런 마타도라든지 또 묻지마 공세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 재생산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 일단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마타도다. 근데 제가 여기에 그렇게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만큼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력도 이제 후보다 보니까 뭐 그런 아니 건데. 근데 역더라도 적당히 엮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렇죠. 바로 밝혀질 전화를 건데. 해보든지 그렇지. 저한테 묻든지 안 그러면 음. 뭐 김인호 청장한테 물어보든지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든지 그렇네요. 뭐 목격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뇌피셜로 소설을 쓴 거죠. 근데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예. 통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네. 자 아까 뭐 이광수 대표 말씀도 하시고 이게 경제 말씀도 하셨는데 경제 진보에 있어서도 이제 주식 투자가 사실상 터부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진보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수도 성남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제 얘기도 좀 이제 조금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비서관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 입성에서도 정부위원회 간사도 하셨고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활동도 하셨고 지난 2022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는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일을 하셨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원 공약을 알리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코스피 6천 시대에 온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상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해서 그런 거죠. 같은 산업과 업종에 있어서 네. 비슷한 매출과 이익이 나는 회사의 주가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저평가돼 있었던 거죠. 그게 네.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하나의 지표로서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소위 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PBR이라고 그래갖고 한 주당 그 회사에 보유한 자산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건데 네. 그런 퍼나 PBR을 세계 각국과 비교해봐서 한국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런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한 메신저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 메신저의 메시지 중에서 제도 개선이 많이 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됐습니다.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소각은 최근에 된 거고요. 최근에 된 거고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예.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뭐 또 뭐 있죠?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등등 제도 개선이 됨과 아울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실적도 네. 바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참 누구보다도 다양하게 많이 한 사람인데요. 네. 제가 금융투자협회에 있을 때 노동자 위원장도 했지만 코스닥 설립할 때 공식 과장을 했습니다. 또 매매 심리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실무를 그래서 하셨네요. 제가 코스닥 시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자본시장이 얼마나 국가에 있어서 소중하고 자본시장을 둘러싼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만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조달이 되고 기업은 그 필요한 자금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생산도 하고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 성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과 기업을 두고 진보냐 보수냐 노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업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기업을 어떻게 잘 일구느냐, 그리고 성과를 잘 배분하느냐 문제를 갖고 우리가 논을 해야 되지.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이 들어보니까 기업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제가 기업 얘기도 많이 하고 자본시장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형국에 네. 대기업과 재벌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관점에서도 제가 문제 지적을 많이 했죠. 그냥 글로벌 경쟁력을 이루려면 규모의 경제가 되는 기업이 꼭 필요합니다. 작은 기업 갖고는 경쟁을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사익 편취는 욕을 하더라도 재벌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네. 재벌이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효율적 경영, 그리고 오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감한 의사결정과 대규모 투자와 네. 미래 전략적인 판단, 음흠. 이런 거는 전문 경영이 할 수 없는 또 색다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도 우리가 용기를 줄 때는 용기를 줘야 되고, 네. 재벌도 잘한 부분은 박수를 치면서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법적 제재를 받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활발하게 기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갑을 관계를 개선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반기업적 정서, 반대기업 정서, 무조건 재벌을 나쁘게 보는 정서는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 주장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그것을 거의 받아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장의 시대다.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지금은 성장의 시대다. 네.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과거의 가치와 지향을 이룰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 있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정신을 잘 파악하고 시대 정신을 과감하게 구현할 수 있는 네. 리더십을 보유한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걸 예. 이 증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일 SNS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계신 이 모습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나오고 예,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색 중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그냥 허투루 말로 하는 리더가 아니라 많은 생각과 많은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될 말을 정리를 하고 그 해야 될 말이 책임을 네. 수반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것은 뭐냐? 정책은 제대로 세웠는데 실천을 못하고, 또는 정책을 제대로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행정 경험과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네. 정책을 올바르게 만들어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국민들이 받아줬을 때 반드시 이거는 꼭 성공하는 정책이 될 거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성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걸 국민들이 깨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남에 보니까 뭐 매물들이 막 호가를 많이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다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정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정말 중요한 실용적으로 거죠.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은 말뿐이다. 맞아요. 말의 성찬이다. 선거 때만 막 뭐 다 줄 네. 것처럼 막 이렇게 그 고양이 눈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것만 하다가 나중 보면 확 돌변하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인입니다. 행정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행정은 정책 결정을 하고 공무원을 통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성과가 가느냐를 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일머리라고 하죠. 일머리 일머리. 속에서 성과를 보고 네. 의사결정을 11년간 내려온 거죠. 성남시장 8년, 도지사 3년.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당대표를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정치인의 말의 중요성, 그 말 한마디가 갖는 엄중함,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수용성이 이게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이게 성과가 날 건지, 네. 그리고 정책을 했을 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항상 확인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하고 체킹하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 안 되느냐를 꾸준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잘못된 건 질책을 하고 잘된 것은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또 정책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꾸준히 본인이 실천을 하고 체득을 한 사람이라서 네.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이 보여주고 있고 이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로 성과를 가장 잘 내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김병욱 전 비서관도 김병욱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성남 대한민국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 이제 포부를 내걸고 계시고 보니까 재개발 뭐 이런 주거 정비 사업도 성남시의 주요 현안이라고 그렇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풀어낼 수 성남이 있습니까? 이제 사실 청계촌의 판자촌에 있는 계신 분들이 오셔서 성남으로 이주로. 이제 철거당해서 이주 후에 오면서 시작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도심이 있고요. 또 이제 분당 신도시가 있고요. 음. 또 판교 신도시가 있고 또 위례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렇네. 아, 이 신도시가 대한민국 많이 도시개발의 축소판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성남시 역사가 한 50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청계촌에서 판자촌에 계셨던 분들이 이주해 오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네. 말 그대로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음. 적은 평수에 좁은 길에 네. 지금도 좀 쓰러져가는 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은 이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당 신도시도 이제 생긴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모여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의사결정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이 슬럼화가 될 수 있고 이 슬럼화는 한 사람의 슬럼이 아니라 전체 아파트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네. 분당 신도시의 도시의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난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주민 편의에 부응하면서 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으면 또 동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도 줄여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또 김민덕 장관이 직접 또 우리 분당을 방문해 주셔갖고 예. 이런 재건축 문제, 교통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그렇죠. 원팀을 할 수 있다. 그걸 또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목도리도 주고 가셨다고요, 김민덕? 주고 간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제가 코트를 안 입고 나갔어요. 코트를 안 입고 나갔는데 예. 이제 김영욱 장관은 이제 예. 코트에다가 목도리까지 이제 저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에요? 저 사진 어디서 구했죠? 예. 근데 저도 놀랐어요. 옆에 이광재 전 의원도 이광재. 계시는데 예. 여기 왼쪽에 이수진 의원이 좀 가려져 있네요. 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실 김인도 장관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아, 65년 그러세요? 뱀띠입니다. 예. 친구인데 야 너 안 춥냐? 그러더만 갑자기 이제 너 춥냐? 자기 목도리를 예. 벗어서 저한테 이제 건네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하여튼 우리 김인덕 장관이 참 착하고 음. 좀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는데 의리가 있고 그래요. 꿋꿋한 장관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성남 이거 분당 사진이 너무 보기 좋네요. 사진. 성남 귀엽네요. 분당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주셔갖고 정말 감사하죠. 네. 결국 목도리 다시 이렇게 둘러준 다음에 나중에는 가지고 갔군요, 김민덕 장관이. 줬어요 제가요. 친구 걸 또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대통령하고 이제 국토부하고 예.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아하. 원팀을 이뤄서 음. 우리 성남의 재건축, 재개발, 네. 교통, 복지, 그다음에 교육 등등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짐의 시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네. 그 말씀은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 이 시정이 예, 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년간의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타당의 시장 현직 시장을 뭐 평가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신장기 시장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보궐로 2번 되셨기 때문에 점오가 2번 있지만 네. 어쨌든 선수로 4선인데 저는 사실 다른 당의 시장이지만 예. 4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륜 그리고 좀 통 큰 모습 그리고 당장의 표보다는 좀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선행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너무 뭐라고 할까요? 사실 차도 한 잔 제가 아직 못 마셨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만나지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좀 그렇죠. 내가 말씀드려야 그런데 좀 뭔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은 다르지만 국회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선행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당장에 표되는 사업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계층에 대한 투자 또는 전시행정 예. 그리고 온통 현수막이에요. 성남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 천지였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우기 또 막판에 가서는 성남 사랑 상품권 이런 것을 상인들이 원하니까 네. 또 5천억 발행 그러면서 또 막 과다 전시 행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우리 성남이 어떤 포지셔닝이 있어야 되는지 또 성남 시민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성남시정에 참여도 하고 네. 뿌듯함을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성남시가 재정 자립도가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재정을 가진 성남시의 재정이 시민들에게 균형적으로 골고루 잘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시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책임도 잘 안 지는 것 같고 네. 또 능력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남시 행정을 확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결국에는 성남 시민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는 또 당의 경선 과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을 가시네요.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볼 때 일각에서는 외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누구보다 그 역대 대통령 쭉 보면은 정말 제일 잘하는 대통령인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가장 잘 각인시킨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외교였죠. 남북 관계 외교. 예, 맞아요. 근데 남북 관계는 그렇죠.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북한하고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는 사실 경험을 거의 못했죠. 그렇죠. 국회의원 경력도 짧고. 또 국회의원은 그래도 어원 얘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다음에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동유럽 국가들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준비를 잘해가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뭘 이렇게 학습을 하면 금방 체득을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되게 존중을 하는 거죠. 이 외교 프로토콜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해도 또 본인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나가면 사고를 치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다 플러스 원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당당함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무수석실이기 때문에 해외 순방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길은 없는데 이제 APEC이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갔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론 트럼프는 하루 전날 갔어요. 옆에 이제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일본 총리 있었는데 그리고 앞에는 G 드래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도 하고, 야, G 드래곤 공연을 보면서 좌우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대등하게 앉으면서
식사를 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의 표정이 그 자신감과 그 확신에 찬 당당함, 네.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세계 강국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한 것보다 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고 큰 나라고 강대국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네.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외교부 브라질 측으로 룰라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예. 오시고.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음. 대단히 높아져 있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겠지만 그렇죠. 국민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음. 상당히 중요한 몫을 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맞아요. 예, 파워풀 코리아, 뷰티풀 코리아 된 거죠. 네, 정말 이 자긍심이 이제 커지게 되고 자부심이 커지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느끼고 있는데 국민주권 정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또 지역에서 어떻게 또 체감할 것인가? 누가 또 이재명 정부의 지자체장으로서 또 뛸 것인가? 이건 뭐 앞으로 결과 봐야겠지만 그 길에 또 김병욱 전 비서관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예.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그러네, 돼가지고 벌써? 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예. 예정된 시간보다 그래도 조금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도 예. 아쉬움이 있네.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김병욱 TV 좀 많이 가입해 김병욱 주세요. TV 가입했어. 자, 그러면은 김병욱 TV의 가입 이 독려 말씀과 함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예, 제가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네.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시 예비후보 김병욱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8년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직장 생활과 가진 사업을 많이 한 국회의원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은 실용적 생각을 항상 하면서 성과를 내는데 제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서 정말 민주당의 깃발을 24년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꿋꿋하게 들고 있던 그런 김병욱입니다. 이런 꿋꿋함과 신념, 의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성남시가 나아갈 길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고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 김병욱 항상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온 사람입니다. 저 김병욱을 성남시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수단으로 심부름꾼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 시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심부름 잘하는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 화이팅입니다. 아유, 예. 마지막 말씀이 좀 또 가슴에 와닿네요. 자, 예비 후보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김병욱 TV 예. 아직 구독하시는 지금 분들 몇만 구독도 명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예. 2만 명이 안 됐을 겁니다. 계속 이제 이 19,000명밖에 유튜브는 계속 이제 알리시고 예,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좀 네. 많이 쉬었다 보니까 네. 예, 활성화가 좀 덜 됐는데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